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에요.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 이게 매각이 다 됐습니다. 매각이 돼서 배당도 다 완료가 됐고 다 종결이 됐어요. 종결이 됐는데 왜 제가 이 물건을 가져왔냐?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아마 이걸 아시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찌됐든 남들보다 하나 더 앞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매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거니까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이거예요. 이 물건인데 사건 번호는 22타경 11498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오동 2261 번지고 범오 센트레빌 101동의 1층 105호입니다. 여기가 범오 사동이에요. 범어 사동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학군이 좋죠. 학군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자녀들의 어떤 입시나 어떤 교육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와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범어 사동인데 제가 한번 이 물건을 가져온 이유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쭉 보면은 대구 지도죠. 대구 지도인데 대구에서 수성구예요. 여기가 범어역이 있고 2호선 범어역 사거리에서 만촌역 사거리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있습니다. 여기 범어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예요. 도로 한번 쭉 가져와 볼게요. 이 아파트죠. 범어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고 이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경동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인데 정말 많이들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죠. 경동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범어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의 경매 물건인데 다 결과가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위치 한번 보여드렸고 위치도 위치지만 왜 선호하냐 학원수예요. 학원수 대구 1위입니다. 수성구청역 주변으로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주위로 학군들이 정말 좋습니다. 흔히 말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쪽 주변에 있는 이쪽이죠. 아까 나왔었던 아파트가 범어 센트레빌 아파트가 여기고 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이쪽 주위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좀 가져온 거고 하나씩 이제 풀어봐야죠.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건데 다 말씀드렸죠. 사건 번호랑 위치, 아파트, 전용 25.7 하나평, 분양 면적이 84.98 2제곱미터,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이고 수요자 겸 채무자가 개인이에요. 감정가가 12억 4천이었는데 한 번 떨어져서 4월 달에 8억 6,800. 대구는 한 번 떨어지면 30%죠. 그랬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누가? 단독으로. 수성구의 김땡땡 70%. 이 최저 입찰가 그대로 그냥 적었죠. 낙찰을 받아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대급 지급 기한, 대금 납부를 하고 배당 종결이 끝났어요.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그래서 입찰에 한 명인데 사람들이 왜 안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세요. 대항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유료 정보지입니다. 경매 유료 정보지인데 이렇게 뭔가가 인수를 해야 되거나 뭔가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히 안 봅니다. 빨간색이 보면 그냥 바로 스킵 넘겨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넘깁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보는 경매 정보지가 아닌 또 다른 데는 또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스킵하거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대항력이 있어요.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나왔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자라고 나와 있고 1층이네요 지금. 그래서 좀 더 볼게요. 등기부 지금 이거는 요약된 건데 이분이 20년도에 샀죠. 지금 소유자 겸 채무자가 얼마에 샀냐? 6억 초반에 샀어요 일단. 그리고 근저당이 22년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주은행에서 6억 8,880만 원에.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된 것보다 전입일자가 더 빨라요.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근데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네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분은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지금 현재 집에서 안 살고 나갔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봤더니 경매는 누가 신청을 했어? 봤는데 근저당 설정했던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신청을 한 건 아니고 갑자기 서울보증보험이 나와요. 그래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뭐예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봤더니 이분이 이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 증서를 끊어서 전세금을 지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일단은 나갔고, 나갈 때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았겠죠, 먼저. 그리고 이 보증보험에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지금 보이죠? 구상금 청구를 통해서 집행권원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강제경매가. 그렇게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전입일자나 확정일자가 지금 빨라서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지위를 보증보험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가져가는데 우리가 배당 순위만 보면 돼요. 그러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져간 그 권리를 배당 순서에 따라서 나열을 했을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먼저 배당만 받아가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미배당 보증금이 없고 다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항력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추가로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항력이 있는데 그러면 배당을 따져봐야 되는데 배당까지 보지도 않아. 사람들 안 봐요. 안 보고 뭐 대항력 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내가 인수해야 되니까 안 할래 라고 자세히 안 봅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배당까지 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 안에서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배당이 완전히 된다면 내가 인수해야 될 미배당 보증금은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다 본 겁니다. 보세요. 등기부인데 마찬가지로 이분이 샀죠.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강제경매, 집행권원을 통해서 강제경매를 했고, 보시면 나와 있죠. 서울보증보험, 대위자, 대위원인,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양수, 약정에 의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임차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을 한 거고, 이따가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채권자 해서 임차인의 이름이 아닌 채권자에서 서울보증보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감정가, 이거는 제가 감정평가서를 좀 가져왔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 나와 있고 조사 시점이 22년 9월 달에 10억 4천으로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인지도 이따가 좀 볼게요. 위치, 주위 환경, 경신 중고등학교,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범어동 2261 이쪽 주위로 대구에서 가장 학원이 많은 이 지역의 학군도 좋고 그 중에 하나의 집이 나왔는데 그 집에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죠. 향은 안 좋네, 그쵸? 동향이니까. 남향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동향이고서 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건 송달 내역을 좀 가져왔는데 나와 있죠? 교부권자, 이게 뭐예요? 미체납 교부 청구서 땡땡땡땡, 대구광역시 국세, 이거는 지방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교부청구서도 나와 있고, 배당 요구권자, 아까 그 등기부등본 보면 롯데캐피탈인가 있어요. 뭐 롯데캐피탈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채권가 매수 신고인, 매각 대금 완납 증명했고,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제출 해서 다 나왔습니다. 문건 처리, 이거는 송달 내역 보면은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나와 있죠. 채권자 배당기일 통지서 발송해서 다 배당을 받아서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순서에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근데 임차인은 돈을 받고 나갔고 이미 그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배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은 당연히 돈을 다 받았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은 없는 거고, 그래서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배당이 다 완결이 됐기 때문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금액은 8억 6,800이라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8억 6,800에 받은 이 아파트가 지금은 현재는 얼마일까 라는 게 궁금하죠. 그것도 대구인데, 지금 대구가 날린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마피 1억도 뭐 수두룩 하고요. 회복은 조금 됐어요. 회복은 됐는데 이것도 대구 같은 경우도 뭐 구마다 다르겠지만 이것도 구에서도 또 동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수성구에서 그것도 범어 4동면
또 다르겠죠. 제가 실거래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보를 찾으면서 봤던 건데 낙찰 받으신 분이 전세를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세를 놓으신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아파트죠. 센트레벨 84.98제곱미터입니다. 타입은 D타입이에요. D타입인데 지금 매매가 7월 15일 날 베일동의 10층인데 11억 6천이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올해 2월 달에는 12층이 10억 9천도 찍혔는데 이거는 직거래고 공인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11억 6천이 7월 달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은 거는 1층이에요. 1층인데 10층이긴 합니다만 11억 6천이 실거래가 찍혔죠. 그러면 전세도 한번 봐볼까요? A, B, C, D 다 타입 눌러져 있고 월세가 2억에 150, 5층, 전세가 6억 2천. 이거예요, 이거. 6월 14일 날 1층에 전세가 6억. 제 느낌인데 낙찰 받으신 분이 동일하게 전세 6억으로 세팅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입도 똑같아요. 84.98제곱미터. 그래서 낙찰받고 4월에 낙찰 받으셨죠. 그리고 5월에 잔금을 납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전세를 6억에 맞추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8억 6,800에 낙찰받은 매물이 KBC 센터 얼마일까? 그리고 호가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리 좀 찾아놨는데 107D 타입 제곱미터 84.98제곱미터인데 보세요. KB 시세는 12억 3,500입니다. 실거래가는 10억 9천도 있는데 KB 시세는 12억 3,500이고요. 4년 차입니다. 신축이죠. KB 시세는 그렇고 그러면 호가는 얼마냐? 호가는 뭐 15억도 나오고 장난 아니네요. 최신순으로 해보겠습니다. 백일동의 저층 12억에 나와 있네요. 찾아보면은 낙찰 받으신 분이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8억 6,800 얼마나 싸게 잘 받았는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배당까지도 본 거예요. 배당까지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배당 종결이 6월 22일 날 배당이 종결이 됐고 대급 지급 기한은 5월 18일이었어요. 대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가져왔겠죠. 그리고 6월 달에 배당 종결이 되고 7월 달에 전세를 세팅을 했어요. 3개월 만에 지금 11억 6천이 실거래가가 찍혔으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소유권 이전하고 2달 만에 뭐 한 3억 정도의 세금 후가 아니고 세전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시세 차익도 사이버머니이긴 하지만 생각도 해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항력이 있다고 그냥 스킵하시지 마시고 좀 더 자세히 배당까지도 보시면 이런 좋은 물건을 우리도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을 하고 또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